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이자 방현철입니다. 지금은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8시 글로벌 경제의 신호등이자 알람시계인 월스트리트의 주요 이슈를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이슈를 격파해 볼 텐데요. 그럼 8월 4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함께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이나혜 수석연구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뵐 때마다 이름이 이나혜인지 이예나인지 헷갈리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듣죠? 네. 많이 예. 헷갈려 하시고 예. 여태까지 저랑 같은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요? 예. 성은 다르지만. 네. 네. 좀 특이하죠, 이름이. 뜻이 뭡니까? 나혜? 굉장히 이게 저도 여러 번 부모님께 여쭤봤는데요. 뭐 명확한 그래요? 이게 뭔가 뭐 미스테리한 네, 이름이네요. 한자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음. 약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예도 예자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대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 보기 전에 밤사이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8%, S&P 500은 0.8%, 나스닥은 0.6%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부채는 6월 말 기준으로 14조 9,6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분기에 3,130억 달러 늘었는데 이는 2007년 2분기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의 월스트리트 3가지 포인트로는 첫 번째, 태풍의 눈 같은 증시. 두 번째, 8월 증시 괴담 맞을까? 세 번째, 갠슬러 코인에 더 큰 칼 뽑나? 뭐 이렇게 3가지로 선정해 봤습니다. 그럼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슈를 하나하나 이나혜 연구원님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태풍의 눈 같은 증시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일단 골드만삭스 자료를 제가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이제 5% 이상 떨어지는 폭락장이 없는 상태가 지금 180 거래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제 기자들이 보통 이제 얘기할 때 3% 이상 떨어지면 급락했다. 그리고 5% 이상 떨어지면 폭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5% 이상 폭락되는 장이 네. 180일, 지금 179일로 나와 있는데 이게 28일 기준이니까 이게 더 며칠 더 지나가지고 네. 현재 180 거래일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자료입니다. 네. 근데 변동성 자체가 진짜 예. 요새는 조금 뭐 생긴 것 같기는 하지만 네. 정말 꾸준히 뭐 큰 폭의 변화 없이 뭐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계속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떨어질 때 그다지 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도 뭐 인플레 우려 뭐 좀 떨어지고 뭐 델타 변이 확산 그래서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 확 이렇게 뭐 눈에 보이게 떨어지는 그런 네. 날은 없이 계속 올라가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S&P 500이 쭉 개선한 걸 보니까 그러니까 5% 하락 이상 하락장이 작년 11월 초에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보면 다우, S&P 500, 나스닥 이렇게 뭐 월가 3대 지수가 평균 한 35% 올랐다. 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폭락장이 없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지속되는 게 한 94일 정도래요. 근데 이제 180일이 넘어가니까 그 2배 가까이 이제 쫙 길게 되는 거죠. 물론 아주 길었던 때가 404일. 이게 2018년 2월에 끝났는데 네. 그때가 가장 거의 1년 넘게 이제 폭락장이 없었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폭락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태풍의 눈. 그러니까 태풍이 코로나로 막 태풍이 쳤다가 딱 그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조용한 기간, 태풍의 눈 같은데 네. 다시 새로 태풍이 안 오는 그런 태풍의 눈 같은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장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느냐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변동성이 다소 약화된 그 배경은
빠지는 구간에서 달려들 준비를 모두가 하고 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네, 많이 라는 있었어요. 부분인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시장이 빠지면은 음. 저가 매수의 타이밍을 노리고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좀 많은 상태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약화된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뭐지? 네, 이 단어가 약간 생각이 안 네. 나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네. 단어가 하나 있던데, 예. 네, 좀 이따 생각나면 말씀해 네, 주시고. 바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가 매수 관련해 가지고 네. 사실 외신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좀만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일단 미국 가계가 네. 1분기에 주식을 1,720억 달러어치 샀다는 거예요. 네. 거의 180조가 넘는 돈으로 이제 주식을 샀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그만큼 막 산다는 거죠. 네. 그 개미 투자자들이. 그래서 현재 이제 미국 자산의 44%가 이제 주식 보유 비중이 됐고, 골드만삭스는 이제 예측하기를 올 연말까지 해서 4천억 달러가 지금 미국 가계가 이 주식 살 거다 이렇게 네.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떨어지면 이렇게 대기 자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시작하실 때 가계부채 얘기도 잠깐 해주셨었는데 저축률이라든지 혹은 미국의 가계 자산의 추이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계속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때 돈을 못 쓰니까 저축을 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레버리지에 대한 활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예. 그게 대기 자금의 역할을 충분히 좀 하고 있는 걸로 예. 보여지고 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실적 시즌이 거의 이제 피크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2분기 실적 시즌이 거의 반을 네, 넘어갔죠. 근데 예. 뭐 S&P 500의 기업들의 실적에 한 70% 정도가 나왔는데 네. 웬만해서는 이제 다 시장의 눈높이를 좀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또 발표를 해서 소위 어닝 스프레이즈라고 그러죠. 네. 예. 전망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거.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2분기가 아무래도 지난해 코로나가 크게 왔을 때이기 때문에 이 기저효과의 영향이 좀 있을 것이고 3분기부터는 그게 조금 약화될 것이다. 네. 기업 실적은 조금씩 그 증가폭이 줄어든다는 네. 거죠. 뭐 실적이 나빠진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네, 증가율이 좀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방금 박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적에 대한 그 전망 자체는 양호하게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유동성 자체도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뭐 기간이 좀 길게 이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시장의 상승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좀 살아있는 측면이 높은 것 같습니다. 태풍의 눈 같으니까 언젠가 좀 떨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이 있긴 해요. 그건 좀 뒤에 또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간 불안 요인으로 좀 요새 많이 얘기하는 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잖아요. 미국에서도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뭐 지난달 30일 현재 뭐 일주일 평균 확진자 보면 한 7만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여름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확산은 되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뭐 그다지 걱정을 일단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9월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학기도 시작이 되고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직장으로의 복귀가 좀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또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해라 이런 움직임들이 또 현지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전에 확산됐었던 국면에서 이 백신에 대한 접종률이 상승이 돼서 초반보다는 방어력이 조금 더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고 작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차 접종률이 이제 70% 정도를 상회하고 있고 2차에 대한 부분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경제 재개의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크게 늦춘다거나 아니면 작년처럼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수준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의 출렁임은 있을 수 있는 게 뭐 오늘 이제 새벽 뭐 해가지고 뉴욕시가 좀 규제를 강화한다는 걸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스토랑에서 뭐 밥 먹을 때, 뭐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뭐 여러 경우에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받았다는 증명을 해야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이제 16일부터 이제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 미국 증시에서 뭐 쉐이크쉑, 스타벅스, 맥도날드 이런 외식 업체들 주가가 떨어지고요. 또 플래닛 피트니스 같은 헬스클럽 관련 주가가 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출렁임은 계속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 관련해서 크게 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출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수 관련한 것보다 이제 종목을 선택할 때 좀 고려를 할 만한 예. 그런 요소들인 것 예.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끝난 월가 증시에서 좀 덧붙이자면 이 화제가 됐던 게 이 로빈후드 주가가 폭등한 게 좀 화제가 됐어요. 네네. 엄청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4%? 상장 날에는 빠지지 않았었나요? 그날 제가 그렇게 첫날 기억하고 있는데. 8% 빠져가지고 네. 완전 체면을 구겼죠. 음. 그런데 이제 일단 그 테크주 투자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캐시우드가 네. 뭐 1억 5천만 달러 가까운 이제 로빈후드 주식을 샀다. 그러니까 또 따라 사는 또 분위기고 네. 거기에 또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소위 밈 주식,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그런 밈 주식 이렇게 얘기하는 소셜 미디어에서 네. 로빈후드 좀 주식 좀 사자 뭐 이런 얘기가 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만에 또 아주 상당히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약간 역시 앞에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로빈후드 하면 약간 뭔가 개인 투자자들의 네. 유동성의 상징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잖아요.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네. 그 미국에서 주식 거래할 때 이게 무료잖아요. 네, 다들 네. 여기다 이쪽을 통해 가지고 거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 저희가 얘기 잠깐 했었던 개인 유동성과 이 로빈후드의 주가도 음. 약간의 연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까 깜빡 생각 안 났던 단어 생각났어요. 어떤 건가요? 사물놀이 장세라고. 사물놀이 장세요? 네, 무슨 들어보셨어요? 얘기죠? 예. 그 올라갈 때 따라서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변동성이 조금 요새 다 좀 확대가 된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막 오를 때 따라서 사면 바로 물리고 약간 이제 빠졌을 때 저가에서 소위 사면 저가 매수를 해라. 그래서 놀고 있으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이긴다. 이런 게 요새 증시의 약간 트렌드를 반영하는 단어라고 재밌는 제가 단어네요. 어제 배웠습니다. 저도. 사물놀이 장세. 네. 예, 여의도에서 요새 쭉 퍼지고 있는 그런 재미있는 것 단어라고 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태풍의 눈 같은 증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첫 번째랑 약간 관련이 있는데 약간 또 사물놀이 장세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이 8월 증시 괴담 맞을까 이겁니다. 이제 8월 증시를 두고 이제 좀 이제 괴담 같은 얘기를 하는 이제 미국에서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매년 8월 네. 증시가 되면 조금 이제 하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LPL 파이낸셜이라는 데서 분석한 거예요. 뭐냐면 집권당이 바뀌고 난 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해에 그 1년 동안에 이제 S&P 500 주가 동향을 쭉 봤더니 8월 6일 날 피크를 찍고 9월 25일 날 바닥을 찍는 그런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는 그래프 보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딱 8월 6일 날 피크를 찍고 딱 9월 6일 날 바닥을 찍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물론 평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가 아니더라도 대통령 선거 다음해에는 8월 3일 날 피크를 찍고 9월 24일 날 바닥을 찍는다는 뭐 이런 분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가지고 이걸 들고 왔는데 뭐 약간 과거 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증시에 뭐 1월 효과 뭐 또 있고 뭐 5월에 팔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세린메이, 산타렐리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과거의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하니까요. 뭐 흥미롭죠. 재밌고. 근데 이제 사실 항상 이게 뭐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과거의 통계가 미래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에 모두 똑같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뭐 세린메이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그게 똑같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때부터 팔고 가을에 다시 사라 이 생각을 그대로 했었다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었겠네요. 슬펐겠죠. 왜냐하면 지금 S&P 500만 봐도 지금 6개월째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뭐 특정 시기에 나오는 효과라든지 말씀하신 뭐 괴담이라든지 약간 이런 것들이 흥미롭게 재밌게 한번 들어보실 만은 하겠지만 통계 수치 이상으로의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결국은 이제 쭉 말씀드린 어떤 실적이나 당시의 여건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전략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하나 근데 요것도 혹하는 좀 수치를 보여드리겠는데 CFRA라고 이제 금융조사 리서치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이제
주식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면서 S&P 500이 7월 달에 6번 이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경우에 네. 8월 달에 평균 2.4% 하락했다고 해요. 음. 근데 재밌는 거는 올해 S&P 500이 네. 7월에 7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건에 딱 들어가요. 네네.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2.4%.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약간 혹할 것 같죠? 네. 사상 최고치를 7월 달에 사상 최고치를 6번 이상 기록한 경우에는 네. 하락했고 또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 뭐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계속 있습니다. 약간 해석하자면 그런 거네요. 네. 쉬지 않고 달린 경우에 네. 8월 달에는 조금 쉴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네. 그 밑에 저변에 네. 뭐 때문에 그렇게 빠졌는가? 네. 그러면 그 빠지는 거에 영향을 준 요소들이 올해도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는가? 이 부분이 약간 핵심일 것 같은데. 이유를 올해는 왜 빠질 건지 또 이유를 댔어요. 네네. CFRA가 네. 첫 번째 이제 기업 실적이 피크를 찍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네. 얘기했듯이 2분기. 쭉 그 2분기까지 상당히 좀 그 기업 실적 상승폭이 좋은데 네. 3분기, 4분기 때면 상승폭이 좀 줄어들 거다. 이제 피크다. 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도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소비자 물가 5% 이상씩 나오니까 네. 뭐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델타 변이 확산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되면서 또 하나 뭐 이제 8월 말에 잭슨 홀 미팅에서 저기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힌트를 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더 긴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래도 좀 근거는 있잖아요. 네네. 올해는 좀 8월 달에 안 좋을 수 있는 근거를 좀 댔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네. 뭐 기업 실적과 관련한 부분은 그렇지만 또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지 꺾이는 건 아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도 사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연내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게 좀 확실시될 거라는 분위기가 지금 엄청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 이제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 시장이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을 했었던 이유는 그동안에는 사실 페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입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이후의 입장을 보면은 선제적인 대응은 이제는 아닌 움직임이고 네. 움직임의 대응 전략 자체가 잘 지켜봤다가 네.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그때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시장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테이퍼링 이슈가 영향을 아주 안 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과거보다는 영향력의 강도가 조금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번으로의 인상 관련한 부분보다는 결국 유동성 여건을 다 바꿔놓으려면 자산시장의 포지셔닝을 바꿔놓으려면 좀 한 1, 2년 정도에 걸친 중장기적인 긴축이 좀 진행되는 국면에서 이런 시장의 방향성 변화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를 하나하나 다 반박해 주시네요. 네. 여러 면을 또 봐야 되니까요. 예. 네. 물론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다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 8월 달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사실 과거 데이터 가지고 미래를 다 100% 맞출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돈을 벌었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로 이제 하나 제가 들고 온 건 뭐냐면 이제 다우 지수 가지고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 네네. 1896년 이제 다우 지수가 처음 만들어졌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분석해 봤더니 8월의 상승률이 평균 1.1%. 그래서 다른 달 평균인 0.6%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8월이 좋은 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걸 1986년으로 딱 끊어가지고 90년을 나눠서 보면 네. 앞에 1896년에서 1986년까지는 평균 1.8% 올라가지고 8월 달이 성적이 좋은데 그 이유는 마이너스 0.7%예요.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거 데이터라는 게 네. 꼭 맹신할 것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 끊어서 보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발표하셨던 분이 네. 그 당시에 주장하고 싶은 거에 따라서 시계열을 좀 끊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볼 수 싶고요.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슈 좀 재밌는 이슈였는데 네네. 8월 증시괴담
맞을까? 뭐 이 얘기를 틀렸으면 해봤습니다. 좋겠네요.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 갠슬러 코인에 더 큰 칼 뽑나? 이겁니다. 갠슬러 하면 이제 게리 갠슬러 네. 얘기하는데요.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이제 증권 감독 정책 뭐 이런 거 다 총책임 하시는 분이죠. 네.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취임했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에스포 안보 포럼이라는 데 참석해가지고 네. 아주 좀 독한 말을 좀 쏟아냈어요. 코인 네. 시장에 대해서. 음. 코인 시장이 무법천지 서부시대 같다. 와일드 웨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이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이 자산 클래스는 사기, 네. 조작, 권한 남용이 만연하다. 아주 되게 센 말을 계속 뿜어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 우리의 권한, 즉 감독권을 행사하겠고 행사해왔고 앞으로도 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되게 세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갑자기 좀 화제가 됐는데, 네. 이분이 처음에 네. 그 거래위원장 될 때, 네. 임용되실 때, 네. 처음에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고 네. 가상자산에 대한 그 지식이 굉장히 높은 분으로 유명해가지고 과연 이 가상화폐를 미국 정부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사실 4월, 5월에도 뭔가 규제책을 만들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 계속 이야기는 해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꼭 집어가지고 세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도 투자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몇몇 자산의 경우에는 또 괜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약간 걸러내는 그런 작업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분이 이제 딱 찍어서 얘기했다는 게 소위 이제 뭐 상당히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코인 시장에 대해서. 예컨대 이제 디파이라고 있잖아요. 그 탈금융화 금융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플랫폼에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가상자산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의 공백이 크다. 그랬는데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이제 보도를 보면요. 현재 이 디파이란 플랫폼, 그러니까 이런 코인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코인을 빌리고 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이 플랫폼이 1년 전에 이제 여기에 투자된 돈이 3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850억 달러 왕창 들었대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으니까 일로 돈이 막 몰리는 거죠.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좀 규제하겠다고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한 1130억 달러 정도 이렇게 지금 자금이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제가 공백이 있는 곳에 돈이 몰리니까 이거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약간 음성화되어 있었던 부분을 좀 겉으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대응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나 산업에서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입김이랄까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물론 변곡점은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 좀 규제를 하면서 규제를 이제 동일하게 다른 부분하고 동일하게 하면서 좀 투명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냥 그 전통적인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기존 시스템에 있는 돈들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ETF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ETF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분은. 이게 계속 지연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또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갠슬러 코인에 더 큰 칼 뽑나 뭐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월스트리트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한 줄 평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증시에서 6개월 이상 폭락장이 없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돈 풀기 덕에 평온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증시는 어느 한순간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생각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과거 데이터를 보고 8월 장세가 어둡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과거가 미래를 완전하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항상 출렁임에 대비는 하되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 미국
증권 감독의 수장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규제 공백이 있어서 자금이 쏠리는 일이 생긴다면 막아야 할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목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움직일 것을 기대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괴담 얘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제가 사물놀이를 떠올릴 네. 수 있었어서 네. 네. 사물놀이 장세. 끝까지 네. 까먹었으면은 네, 말씀 못 드렸을 텐데 네. 기억이 나서 다행이고요. 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연구님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8월 4일 수요일 생방송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벌써 라이브를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저는 아침 8시 월스트리트를 3가지 포인트로 진단하고 이슈를 격파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나혜 연구원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